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함수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강사가 뭐에 비교했냐면 이제 자판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개 변수는 자판기 동전 투입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건 뭐다? 바로 음료 배출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매개 변수 리턴 요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수는 무조건 뭐다? 함수는 실행이 먼저가 아니라 정의를 먼저 하고 정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실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는 정의를 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한다 했을 때 어떻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df 뜻이 뭐다? define입니다. define,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자체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다 보니까 이 define의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프린트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출력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법 자체가 알아듣기가 쉽게 짜여진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당연히 이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건 똑같지만, 근데 이제 기초 수업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F라 쓰시고 A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쓴다? 소괄호 한 다음에 콜론 이거라고 붙이라 말씀드렸죠. 자,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포맷입니다. 자, df 함수명 소괄호 콜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쓸게요. 실행.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함수를 뭐 한 거다?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의했다 해가지고 컨트롤 F5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한 거지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실행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뭐다? 함수 실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다? 내가 A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A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얘를 실행하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정의된 함수로 올라가서 이 안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이 나오고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행이라는 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한 거다.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명을 지을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대문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로 써도 되는데 뭐 빼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예약문자 뭐 이런 조건문 관련된 요런 것들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도 안 돼요. 숫자로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숫자가 앞에 오는 거. 그래서 함수명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함수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수명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함수명도 변수명도 최적의 변수명, 최적의 함수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일이라는 거는 협업이란 말이에요. 협업할 때 여러분들 함수명을 엄청나게 대충 지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도 도대체 이걸 뭐라고 지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함수를 지은 건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함수명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함수명은 영어로 짓지 한글로 짓는 경우는 없어요. 다 코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라는 걸 배웠는데, 자, 매개변수는 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사가 이제 구구단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드려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구구단을 작성하는 코드를 한번 써볼 건데, while i는 9 프린트 여기다가 단 곱하기 i는 단 곱하기 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i 플러스는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단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 녀석은 몇 단을 출력하는 함수다? 그냥 단순히 2단을 출력하는 함수다. 그럼 이렇게 잘 나옵니다. 2단이.
근데 2단이 이렇게 잘 나오긴 하지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무조건 몇 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2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했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뭐 여기다가 3을 넘기면 3단 출력했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를 넘겼으면 4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5를 넘겼으면 5단 출력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다? 단이라는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단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을 어디다 들어온다? 이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매개 변수예요? 자, 요 안쪽 공간을 함수 지역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 지역과 함수 외부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왜 연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넘겨준 요 인자값이 요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연결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짓는 작업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개자적 역할인 거죠. 매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기면 그 인자값이 이 단이라는 매개 변수에 꼽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단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때는 3단, 이때는 4단, 이때는 5단. 실행해보면 3단, 4단, 5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가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유연한 함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내가 매개 변수를 더 늘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9구단은 9까지 곱하는 녀석인데 나는 이거를 9까지 곱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떤 때는 뭐 얘를 여기다가 뭐 4단, 이거는 4까지 곱해달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2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얘는 10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인자값도 마찬가지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2개를 썼으면 슬슬 사용하실 때 매개 변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9 대신에 리미트를 쓴다 할지라도, 자, 이게 실행이 안 되겠지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단은 몇 단밖에 몇 가지밖에 안 곱한다? 9까지밖에 안 곱하는 거죠. 왜? 이 리미트는 9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9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날 요걸 첫날 실행해봤자 9까지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결정하지 않고 리미트라는 걸 어디로 들어온다? 단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개 변수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럼 인자값도 마찬가지로 몇 개? 2개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값도 2개, 매개 변수가 3개면 인자값도 3개.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 할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 할당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여러분들 코드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리미트에 할당되거나 얘가 단에 할당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끔 그 구구단이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장점이 뭐다? 코드의 길이도 줄고, 그 다음에 중복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함수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2개면 이제 넘겨주는 인자값도 2개, 1개면 1개,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사실 이제 리턴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다 rs라는 변수가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rs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rs.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rs 백날 출력해봤자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10, 20, 그 다음에 AB 이렇게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rs라는 변수에 뭐가 나올까요? 30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기다 10 플러스 20 썼을 때 이 계산된 결과가 뭐라 했죠? 3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할당된다? 30이라는 값이 할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 행위자는 사라지고 실행된 결과값만 RS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면 이거는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함수가 실행된 결과값이 RS에 할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자체가 RS라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된 결과값이 RS라는 변수에 할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썼다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인자값 두 개니까 매개면서 두 개 써준 건데 이 프린트랑 실행된 결과값이랑은 뭐 연관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연관짓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RS라는 변수 출력하니까 뭐 나왔어요? 논 나오죠. 논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실행된 결과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된 결과값이 RS라는 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예요? 얘는 출력문에 불과해요. 얘는 실행된 결과값도 아니고요. 얘는 그냥 단순 출력문이에요. 어디다가 밑에 터미널 창이 있으니까 그 콘솔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출력해줘 라는 거지 이 녀석은 실행 결과값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 결과값을 의미하는 녀석이 바로 뭐다? retur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return 오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RS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5 들어가죠. 그죠? 왜? return이 바로 뭐냐면 함수 실행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return을 뭐라 이해한다? 함수 실행의 결과값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10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실행된 결과값이 뭔 거예요? 바로 10이겠죠. 10으로 썼어요? 그럼 뭐겠어요? 15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쓰게 되면 제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라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A 20이 B에 매개면서 할당되겠죠? 그러면 10 플러스 20이니까 30이 할당되겠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30이니까 실행하면 30이라는 값이 RS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자, 10과 20 들어올 테고 30과 40 들어올 테니까 30 더하기 뭐다? 70이겠죠. 그렇죠? 실행하면 뭐예요? 100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좀 더 추격했으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오죠? 잘 나오죠. 자,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이너스 빼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빼기를 써주고 여기다가 RS라는 변수를 한 번 더 출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용해서. 자, 그러면 30 한 다음에 15래요. 그럼 이때는 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return이 바로 뭐다? 함수의 실행된 결과값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리턴을 두 번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한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를 하던 또는 대학교에서 과제가 있어가지고 과제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뭐 선생님 또는 이제 뭐 교수님은 우리가 제출한 과제를 한 번만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좀 냉정한 사람이라 했을 때 당연히 근데 이제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한 번밖에 제출을 못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제출을 했을 때 교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제출한 그 과제를 점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함수를 실행하고 그 함수가 실행되면서 return이라는 걸 만난다? 그러면 return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함수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 공간에 그 함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서 그 해당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함수가 계속 함수가 계속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그 함수 안에 만들어진 그 지역 변수들. 자, 참고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지역 변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함수 내에 만들어진 변수가 지역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 변수, 함수 밖에 만들어진 변수를 뭐라 한다? 전역 변수라 했죠. 글로벌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차이는 앞선 그 강의에 이제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요 함수가 이제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그 메모리상에 그 함수 내에 만들어진 지역 변수도 같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턴이 없다고 하면 리턴이 없으면 파이썬에서 함수는 리턴이 없어도 자기의 역할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함수가 있다 했을 때 A라는 함수를 실행해. 그럼 A가 함수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프린트를 출력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프린트 출력하면 끝나면 알아서 메모리에서 그 함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라는 게 뭘 만난다? 리턴이라는 걸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리턴이라는 걸 만나는 순간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함수가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데 함수는 리턴을 만나는 순간 그 즉시 함수가 종료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자바를 배우시든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든지 그 다음에 C 언어를 배우시든지 그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종료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지금 A 플러스 B 요게 이제 10과 20이 더해진 결과를 리턴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30이라는 결과를 내뱉고 그 즉시 바로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이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린트라는 걸 써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프린트라는 거는 실제 터미널 창에 내가 10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건데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건 얘가 실행됐다 안 됐다? 실행이 안 됐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예시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게요. 코드를 써볼 건데 age가 20이라 했을 때 이 함수는 요 age라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함수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f스트링을 쓰고 age is 20살은 is adult age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를 뚫어줄 겁니다. is adult age라고 쓰고 age라고 쓸 거예요. 자, 당연히 이런 게 없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뭔가로 치환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10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뭘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죠? 10으로 완성이 돼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건 이건 뭐예요? is adult age라는 함수를 실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함수 실행된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보통 여러분 함수를 쓸 때 함수 앞에 is가 붙은 거는 그 결과값이 true, false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봐도 뭐 자바를 하던 자바스크립트 하던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앞에 is로 시작되는 거는 그 실행 결과값이 뭐냐면 true, false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쓸 거냐? df is adult age라 쓰고 age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쓰면 되겠죠. 만약에 age가 20살 이상이다. 자, 그러면 20살 이상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이야. 맞아. 그러면 그걸 파이썬에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true로 하죠.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아니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return false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하면 지금 20살은 is adult age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럼 실행하면 뭐 나와요? 당연히 true로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했어요. age가 예를 들어서 15살이에요. 15살. 그러면 15살은 성인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니까 이때 뭐 나오겠어요? 그죠?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age라 쓸게요. 이게 좀 더 코드의 사용법이 편하겠네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false가 출력이 돼. 요 실행된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얘가 참이면 요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참이 아니면 else를 통해서 얘가 실행되겠죠. 그런데 제가 else를 빼고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주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자, else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게 이지선다로 실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게 이지선다로 실행될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자, isAdult라는 age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성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함수인 건데, 자, age 값이 전달이 되겠죠, 매개 변수에. 그러면 20살은 20보다 크다. 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리턴하게 되면 함수는 그 즉시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 거다. 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5 넘겼어요. 자, 15 넘겼을 때 저 조건문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겠죠? 그럼 리턴으로 내려왔나요? 리턴 2로 안 내려오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내려온다? 리턴 false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false를 만나면서 함수가 그 즉시 종료가 된다. 자, 정말로 리턴했을 때 함수가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강사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뭐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안녕. 자, 실행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안녕은 어디 거냐면 얘 거란 말이에요. 얘 거. 그죠? 얘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참이면서 뭐예요? 리턴 2로 하면서 여기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즉 age가 15,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여기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게 훨씬 더 좋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좋은 코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아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사망연산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좋고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드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코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age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결국에는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걸 쓰려고 하니까 하나, 둘, 세 줄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요거를 한 줄로 줄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age가 20살 이상이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true, false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3학년산자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코드를 쓸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3학년산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도 씁니다. 자, 지금 이제 버전이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판별하는 코드가 3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버전 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버전 2.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20살 이상이면 참이니까 true고 아니면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만 잘 설계해도 요렇게 쓸 거를 요렇게 퉁쳐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3학년산자라는 거는 요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참이면 true, 그 다음에 이게 false다, false다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자,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파이썬 3학년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게 밑에 있겠죠? 3학년산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 이 사람?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파이썬 3학년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헷갈렸네요. 다른 언어는 물음표로 쓰는데 파이썬에서 3학년 산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네요. if, 뭐 else 이런 식으로. if age. 근데 뭐 얘를 이렇게 쓴다.
컨디셔널 else 거짓일 때 그렇죠. 지금 사용상연산자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쓴다라는 건데 리턴할 때는 지금 요렇게 코드를 쓴다고 하네요. else 뭐 이렇게 if a가 결과만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if age가 20살 이상이다. 그 다음에 else first 이렇게 써주면 되나? 이게 안 되나 보네요. 여기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쓴대요. age가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됐네요. 그럼 이거는 age라 쓸 필요 없고 그냥 ag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코드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3학년산자라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요거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쓸 바에는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age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참이다 하면 true를 이제 넣어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이제 false를 넣어주는 건데 여기다 rs라고 쓸게. age라고 쓸게. 그러면 실행해보면 근데 이제 요거는 20이 나오죠. 20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니까 age가 이렇게 써야 되나?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age가 20보다 크다 하면 이제 true, 아니다 하면 false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줄 수가 있죠. 똑같죠. 이렇게. 자, 3학년산자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변수가 아니라 해당 값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참이다 하면 이제 true, 앞에 게 요 결과가 참이면 true, 아니다 하면 fals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굳이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자, 중요한 거는 3학년산자가 아니라 리턴이죠. 자, 리턴은 바로 뭐다? 함수에 실행된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되면 함수는 뭐라고요? 그 즉시 종료된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함수, 매개변수, 리턴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